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5일 0시부터 2단계로 강화됩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으로 제한되고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대구 지역 개신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미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평등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도 첨단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스마트팜 교육관을 개소하는 등 미래농업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경주시가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곳간에 쌓아두고 집행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담당자 통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도 첨단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 스마트팜을 개관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토마토와 딸기, 어린잎 채소와 묘목을 키우는 온실. 온도와 습도는 물론 햇빛의 양까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러너 작업을 했는데 러너 작업은 하나의 러너에서 또 하나의 모종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해요. 저희가 이번에 6월 달에 러너 작업을 하여서 11월 말쯤에는 맛있게 익은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농장을 만들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의 실습도 할 수 있어 더욱 기대감이 큽니다. 스마트 패드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은 여기서 다 작동이 돼가지고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스마트팜에 대한 수업을 계속 들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요. 미래 농업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스마트팜 교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안동에 있는 농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인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 스마트팜 실습동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교육에서 스마트팜은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농부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산업의 길을 걷고 있는 농업.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팜이 주목을 받으면서 미래 농업을 꿈꾸는 예비 농부들이 스마트팜 인재로 자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대구 신규 확진자는 38명입니다. 11일 23명, 12일 37명에 이어 일주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8명은 중구 동성로 소재 한 주점 관련으로 부산 지역 확진자가 방문한 뒤 확진자가 잇따라 연쇄 감염을 포함해 이 업소 관련 누계는 20명에 달합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주점 관련으로도 4명이 추가됐습니다. 확진자 중 7명은 수성구 소재 한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전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학생 1명이 확진돼 같은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을 상대로 추가 검사를 한 상황입니다. 경북에서는 구미 4명, 경산 2명, 안동 1명, 성주 1명 등 신규 확진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구미에서는 대구 중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3명과 부산 연제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5일 0시부터 2단계로 강화됩니다. 대구시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1명, 특히 최근 사흘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1.3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델타 변이도 연이어 확진되고 있다며 확산세를 막기 위해 15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으로 제한되고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유흥시설과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은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 23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 개신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평등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등 대구 지역 42개 시민단체는 13일 대구시청 앞에서 평등법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는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특정 차별금지 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켜 헌법에 보장된 기본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언론에 대한 자유를 탄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교 교육과 종교기관의 고유한 권한을 심각하게 축소할 수 있다며 평등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의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라는 듣기에는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법안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혐오와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고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인 종교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손상받는 악법이기에 영천시가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당사자의 경우 서비스 대행을 신청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올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에 따라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 후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천시는 이번 주택 임대차 신고 대행 서비스로 제도를 모르거나 신고 방법이 복잡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 경북 내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 대행 서비스로 더욱 편리해지고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도 없어집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한 해 쓸 돈 다 쓰고 남은 세금 중에 이 내년으로 2월 하라는 것과 이 반납하는 것까지 모두 뺀 나머지를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경주시가 이렇게 남긴 돈이 매년 2천억 원이 넘는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경주시가 올해는 이미 다 집행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담당자 통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고현무 경주시 예산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시 예산팀장 고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간 현황부터 살펴보죠. 최근 5년간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도 취재를 했지만 경주시민 1인당 50만 원씩 주고도 1,000억 원이 남는 규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계속해서 남았던 겁니까? 우리 시의 경우 5년 평균 약 한 2,410억 원, 일반에게 1,230억, 특별에게 1,180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순세계 잉여금이 타 시군에 비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 그 원인으로 첫 번째는 세수 축의 어려움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우리 시의 원전 및 방패장 보유 도시라는 독특한 세입 세출 구조에 있습니다. 저희 시는 원전 관련 특별회계로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800에서 850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본 특별회계는 목적제 사업이 생기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돼 있어 다른 시에는 없는 잉여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행정안전부 권장사항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미운영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언제 발견하셨고 또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작년 코로나19로 그 힘겨 어려운 그 시기에 순수익 잉여금이 자꾸 조금씩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먼저 그 순수익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순수익 잉여금은 이제 예산이 남아 현재 시군구에 적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다음 연도 세입 예산에 순수익 잉여금 추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전년도 순수익 잉여금의 일반에게 1,289억 중에 이미 1,232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저희 시는 이제 이 순수익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1회 추경 기준 전년 대비 665억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순수익 잉여금의 상당액은 지금 정부 추경에 따라
제2의 추경 편성이 곧 시작됩니다. 최근에 어려운 그 지역 경제를 감안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민생 안정 등 여러 분야에 전략적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을 대폭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5년간 2천억 원이 넘게 남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는 올해도 이렇게 남지 않겠느냐, 또 재난지원금 같은 걸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쓸 만큼 썼기 때문에 지급할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2천억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천억은 특별히가 포함된 것이고요. 일반에게는 1289억입니다. 그중에서 이미 1232억은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이 된 상태고요. 또한 순수익이 매년 발생될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 기준으로 전년 대비 665억을 이미 정액 편성한 바가 있고, 또 추경 편성에 재난지원금에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확장적으로 편성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올해는 확실히 인지해서 대책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건 또 뭔가요?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 금액과 중앙정부의 반납한 금액을 빼고 매년 불가피하게 남는 순세계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면 우리 시의 입장에선 순세계 잉여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 전국에 198개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권장사항으로 이 통합안정기금이 설치 운영되면 저희는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는 물론이고 안정적 재정 운영, 재정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을 통해서도 매년 800에서 850억 규모의 원전과 방패장 특별 회계를 포함해 1,200억 이상의 순수익 잉여금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는 돈은 결국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쌓아두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에게는 저희가 순수익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65억도 정액 편성하고 위의 추경도 우리가 전략적 확장적으로 정액 편성한다는 말씀을 이미 들었고요. 이 말은 우리가 목적세로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 방패장 특별회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을 적립을 시켜놨다가 향후 더 어려운 대규모 상황이나 대규모 지역경제 진짜 어려울 때 다른 목적으로 다시 사용도 할 수 있는 제도 근거를 마련해 놓는다는 그 뜻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현무 경주시 예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교회 체험학습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온체험을 도입합니다. 온체험은 스마트폰이나 PC로 가정에서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당자와 학교장 결제를 거쳐 문자로 승인 여부를 안내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금까지 종이로 이루어졌던 교회 체험학습 승인 절차가 온라인으로 바뀜에 따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담임교사와 업무 담당자도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접종까지 하면 면역력이 최대 10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화이자 제조사가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60%에 육박하는데도 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세 번째 추가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백신이 동나는 바람에 사전 예약이 15시간 만에 중단된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조금 더 발품을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